예, 오늘은 무 제가 무 웃그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 밭의 무는 비닐물 찬 것이 아니라 그냥 노지 상태로 심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그름 기운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추비를 그 물에 녹여서 여기 보면 그 한 포 가지고 뭐 150평당 10이랑도 적혔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희석 배수로 계산해서 그냥 1100이면 물 한 말당 20g입니다. 그럼 요걸로 2숟가락입니다. 요 숟갈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 방법은 양액 또는 관주용 이렇게 수용수로 녹일 수 있는 비료 쓰시면 됩니다. 일반 포카피로 쓰신 것 같으면 21-17-17 이것도 수용성이고요. 아니면 뭐 퍼티케어 야라의 거 311 이런 거 좀 질소율 좀 조금 높은 거 그런 거 간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한 숟가락 퍼고요. 그럼 여기 10g이거든요. 계량이 해서 요래 물에 녹여 놓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요게 녹는 시간은 불과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녹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바가지 2개에다가 요거 좀 방금 전에 1분 전에 제가 녹였던 겁니다.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2바가지 하는 이유가 요 10리터짜리 물조리 2개 제가 지금 무에 줄 생각입니다. 잠시 무를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 영상 보신 분들 뭐 평상시 보던 영상이죠. 한쪽은 이렇게 참깨 심고 후작으로 이렇게 무와 배추 심었었는데요. 요 무는 8월 22일인지 3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좀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파종한 지 약 한 40일 됐습니다. 40일 가까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벌써 웃걸말 타이밍도 놓쳤다. 왜? 저는 요 밀식을 했기 때문에 그 폭이랑 간격을 25cm 이상으로 뒀을 경우에, 그리고 한 줄로 심었을 경우에는 포기 사이에 파종 후 15일 또 그로부터 또 10일 그래가지고 1차 2차 추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는데요. 저는 솎아 먹기 위해서 텃밭은 솎아 먹는 재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심고 그 솎아 먹다 보니까 추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상태는 이렇게 한 뼘 10뼘으로 한 뼘 이렇게 엄지와 인지 한 뼘 해가지고 대략 한 15cm 내외 폭으로 좀 심어놨습니다. 즉 밀식을 했습니다. 밀식한 이유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5cm 간격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무가 3kg 정도 시판용 정도로 크기로 만들 수 있지만은 저는 적당한 사이즈 700g에서 1kg 사이즈를 원하기 때문에 좀 작게 키우기 위해서 밀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무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손목보다는 갔는데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람새가 좋은데 문제는 잎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잎이 짙은 맛이 안 나고 좀 약간 연맥간의 황화 현상이 보입니다. 연맥간의 황화 현상이 보이는 것은 마그네슘 결핍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잎 색깔이 푸르지 못하고 약간 연두색이다. 그것은 뭐냐? 질소질이 부족하다. 질소질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기 사이에 비료를 살짝 넣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조금씩 알근을 조금씩 놔가지고 진짜 미세하게 놔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 그 비료 과잉으로 장애를 받습니다. 그렇게 녹여서 주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이제 물조리에 비료를 녹여서 물걸음으로, 즉 관주하듯이 물을 주듯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뿌리하고 직접적으로 비료가 바로 닿지 않고 물이 스며들면서 땅에 이제 스며들면서 이제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그 물비료하고 서로 만나면서 다시 이온 작업을, 그러니까 이온화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뿌리에 바로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또 희석된 그 배수가 좀 연한 그런 그 희석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뿌리에 바로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비료는 강하게 주면 장애를 받는다. 그래서 약하게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곁들여서 제가 참고로 무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야, 재훈아, 무는 밑에 좀 따주면 잘 굴른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듣고 다 따내면 안 됩니다. 무는 특히 잎은 다 소중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밀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5cm 간격으로 넓게 심었을 경우에는 굳이 따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조량도 좋고 강압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잎이 거의 옆에 있까 방해할 것 없이 충분한 간격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한 뼘, 요 엄지와 인지 한 뼘으로 15cm 간격 같으면,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잎들은, 하이 잎들은 햇빛을 못 봅니다. 햇빛을. 그러다 보니까 하이 잎들은, 상위 잎들은 햇빛을 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 있고, 하이 잎들은 생산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모적인 작업, 즉 호흡 작용, 즉 소모적인 작업만 한다. 그래서 밑에 처진 잎들 정도만 이렇게 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 밑에 처지는 것들은요,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노란 것들도 보면 되는 거, 화엽 항화 현상. 왜? 자기가 봤을 때도 쓰임새가 없으면 스스로 황화됩니다. 나는 이제 노년이 되었다. 나는 쉬어야겠다. 나는 이제 어린 잎들을 위해서 물렀을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황화가 됩니다. 이게 하이의 황화 현상입니다. 이건 병은 아닙니다. 햇빛을 못 봐서 그래요. 이게 좀 넓게 심으면 이런 항화 현상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간주하기 전에 이렇게 하이 잎들 조금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말들이 있는데, 무잎을 따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는 참고로 이렇게 왕창 따도 사실 금방 납니다. 하지만은 그럼 영양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다 따지 말고 밑에 처진 이런 하이 잎들은 조금 더 따주셔도 됩니다. 다 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따셔도 된다. 하지만 서로 겹쳐 가지고 밑에 이렇게 처져 가지고 힘 못 쓰는 잎들은 좀 따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는 금방 또 잎이 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면 따주면, 제가 쌈채소 이야기하면서 따면 그 다음날 바로 생기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좀 적당히 따주시고 난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조금 전에 희석해 놓은 물을 물조리로 조금씩 제가 부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관주, 저는 여기 사실 저쪽에 복분자가 있다 보니까 관주 테이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마땅히 복분자에 관주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관주 테이프가 있어도 이거는 현재는 물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배추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도 이렇게 이제 멀칭질이 아닌 경우는 쉽게 그냥 부어주면 되는데, 배추나 무도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렇게 간격이 쭉쭉 뻗으면 이 사이에 지금 뿌리가 다 뻗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찔러 가지고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 장애를 받습니다. 그때는 배추도 이 비닐을 좀 찢으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좀 찢어 가지고 좀 찢어내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좀 물 주듯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희석 배수를 이렇게 이제 물비를 줄 때는 참고로 농도를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물 한 말당 20g, 즉 1100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못 주면 2, 3일 뒤에 또 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줄 생각하지 말고, 이 물 주기는, 물로 간주하는 것도,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과한 것보다는 부족한 게 낫고, 관주하는 것도 농도 장애를 받지 않게 과하게 많이 넣기보단 적게 넣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관주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조리에 물을 먼저 한 3분의 2 정도로 담아 놓고요. 나머지 이렇게 희석한 거 10g 희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리터니까요. 10리터니까 10리터에 10g 들어가면 1100입니다. 1100으로 희석하는 거죠. 이렇게 희석한 물을 이제 제가 그냥 물 주듯이 적당히 줄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농도가 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료를 줘도 금방 효과를 안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물 줄 일이 있으면 그때도 이렇게 그 물 주듯이 그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포기 사이에 물 주듯이 이렇게. 참고로 비료 첨백으로 희석해 가지고는요 큰 장애를 안 받습니다. 이게 그 연면 시비도 가능한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바로 뿌려 가지고 잎에 묻어도 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한낮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시간대가 벌써 4시 반.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벌써 서쪽으로 해가 조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잎에 묻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물 주듯이 물비료를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요 면적에 요게 대략 한 4m 되겠네, 그죠? 한 4m나 5m 되겠는데 한 4m 되겠습니다. 90cm 곱하기 한 4m 요 면적에 제가 요 물조리 신듯자리 2개 정도 줄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비료를 못 쫓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추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배추는 좀 멸칭이 되어 있는 경우 비늘 좀 찢어야 됩니다. 예, 찢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물비료로 주시면 된다. 아니면 알비료를 진짜 조심조심 해가지고 흙 위에다가 조금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녹아가지고 또 비가 와가지고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물조리를 이용해서 물비료 주는 방법, 그래가지고 텃밭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텃밭 관리용이지 대농은 이렇게 하시면 진짜 임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농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비료를 충분히 줘가지고 이런 수고를 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